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각국 중앙은행들이 미국 채권을 팔아치웠죠. 순매도를 했다는 그런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좀 지난 기사들이긴 하지만 올해에만 전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이 미국 국채를 지금 많이 팔았다는 게 이제 주요 골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불안감으로 인한 달러 확보에 나선 것이죠. 이는 채권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도 있겠지만 결국 달러 수급과의 문제도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라서요. 오늘은 그 내용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국채를 내다 팔은 중앙은행들, 전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미국 채를 다 팔아버렸습니다. 저는 이 말을 결론적으로 좀 비유를 해서 설명을 드리면 기업의 핵심 자산을 파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 당장 현금이 급해서 기업이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자산이지만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아주 긴급한 상황이, 급박한 상황이 생긴 것이죠.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말은 상황이 반전이 되면 언제든 가장 먼저 사들여야 하는 자산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채권을 내다 파니까 지금 2,464억 원어치 순매도를 했죠. 올해에만. 이러다 보니 미국 국채의 수요가 줄었다. 미국 국채 시장이 붕괴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와 위협도 있는,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연준의 목적은 채권 시장의 위협을 절대 좌시하지 않는다는 그런 하나의 원칙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쭉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10년물 국채 금리 수익률 보시게 되면 쭉 올랐죠. 이때 2.6이었으니까 이렇게 쭉 올랐습니다. 이렇게 오른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채 시장에서 미국 10년물에 대한 수요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그렇게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갖다 팔아 치웠는데 수급상 당연히 수요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가격이 이렇게 국채 금리가 튀겠죠. 그렇다면 각국 중앙은행들이 미국채를 왜 팔았냐를 보시는 게 필요할 텐데요. 단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강달러 기조가 이어짐으로 인한 환율 방어를 위한 각국 중앙은행들의 시장 안정 조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각국 중앙은행들은 본인 나라들의 강달러로 인한 환율 방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미국 국채를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겁니다.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비유했던 상황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기업이 지속적인 영업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자산이지만 어쩔 수 없이 지금 긴급하게 팔아야 되는 상황, 울며 겨자 먹기로 처분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미국채를 순매도한 그런 상황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그럼 이 각국 중앙은행들은 이렇게 지금 왜 긴급하게 지금 왜 미국채를 팔아야 되냐? 이유는 간단하죠. 국가들의 근간이 되는 무역결제 대금을 위해서는 달러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산업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달러가 필요한 건데 이게 달러가 부족해지니까 견딜 수 있는 마지노선, 극한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나라 생각해 보시면 쉽습니다. 환율이 1,200원, 1,300원, 1,400원까지 갔었잖아요. 이런 지경까지 되면 여기 이제 패닉으로 달러는 사려는 수요까지 가세가 되죠. 그러니까 점차 심화가 됩니다. 결국에는 각국 중앙은행은 무역 결제 대금의 원활한 유동성을 위해서는 달러가 필요한데 점차 달러를 사려는 수요가 높아지니 강달러로 이어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먼저 달러를 확보하기 위한 수요가 확대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는 강달러로 이어져 오는 달러 인덱스가 높아진 부분과 설명이 일치합니다. 네, 그래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지금 어쩔 수 없이 미국채를 팔고 달러를 확보했다. 이게 이제 핵심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일반적으로 달러가 언제 강세냐면 불황의 강세죠. 그러니까 인플레로 인한 부도 가능성이 좀 팽배해지거나 기업들의 파산 리스크가 커지거나 은행들의 연체율이 높아지거나 회사채의 금리가 튀거나 이런 리스크가 높아질 때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많아집니다. 인플레는 보통 뭐라 그러나요? 현금은 쓰레기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지금은 현금이 왕이다라고 하죠. 왜 그런가요? 원래는 인플레에 현금이 쓰레기가 맞습니다.
하지만 달러는 아니라는 뜻이죠. 현금이 쓰레기라고 얘기하는 거는 달러 이외의 통화라고 보시면 이해가 쉽고요. 지금 전 세계적인 중앙은행들은 중앙은행을 비롯한 투자자들은 위험 자산을 팔고 달러를 보유하려는 심리가 강하게 퍼지면서 이렇게 지금 강달러가 쭉 이어져 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강달러 현상은 미국이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상당히 고생을 하는데 어느 정도 방어를 하는데 도움을 받게 된 것이고요. 정말 미국은 이리저리 정말 참 유리한 조건이 참 많다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고요. 인플레이션인데 강달러다. 이거 한번 깊게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미국이 지금 현재 경기가 생각보다 탄탄하다는 것이고 인플레이션 상황인데도 강달러가 유지되고 있다. 이게 핵심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연준이 강달러가 목표일까요? 아닙니다. 연준은 달러가 기축통화로 견고하게 활용되는 걸 원하는 거지 강달러가 목적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활용되면서 지속적인 영향력을 끼치길 원하는 겁니다. 굳이 달러가 강달러냐 약달러냐는 수급 조절에 의한 하나의 정책적인 부분과 연결이 되고요. 사실 미국 입장에서도 지속적인 강달러는 상당히 좀 불리한 면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축통화가 확대되면서 활용되는 측면에서 상당히 불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쉬운 말로 1,400원대 환율, 1,600원, 1,700원까지 오르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미국에서도 마냥 유리한 조건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미국 연준도 지금의 이렇게 강달러 현상을 과연 계속 유지하는 게 좋은 판단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준의 목표는 달러가 기축통화의 지위로서 견고히 확대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미국의 기축통화를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강달러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조금 쉽게 얘기하면 조금 약달러로 만들어야 오히려 지금 기축통화를 유지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금리 인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미국 경제가 이렇게 탄탄한데 인플레이션을 포기하고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있죠. 지금 미국인 인플레이를 잡기 위해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속에서도 지금 강달러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달러 수요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가 있죠. 연준 입장에서는 가장 베스트안이 되겠죠. 이는 혹시 모를 금융위기, 외환위기 이런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소위 양털깎기라고 하죠. 사실 지금의 경제 상황은 미국을 제외한 어느 나라에서든 언제든 이런 외환위기라든지 말씀드린 금융위기가 터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유럽 재정도 그렇고요. 일본, 신흥국들 등등 외환위기가 사실 언제든 미국의 강달러로 인해서 양털깎기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조금 주시해야 되고요.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미국채를 순매도했다라는 뜻은 신흥국들을 포함한 경제 펀더멘털이 약한 국가들의 외환 보유액이 감소했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환율 방어를 위해서 외환 보유액이 줄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즉 이 말은 각국의 외환 보유에는 미국 국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외환 보유고 대부분이 미국채로 구성을 한 것이고요. 우리나라도 한 4분의 1 정도는 미국 국채로 지금 외환 보유액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신흥국이나 경제 도상국들이 겪는 이런 외환 보유고 감소 현상은 이들의 부채 위기로 확대될 수가 있는 것이고 신흥국들의 경제 위기도 항상 대두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양털깎기를 하는 데 있어서 신흥국, 경제 도상국들을 이렇게 노리는 경우는 많이 없죠. 왜냐하면 먹을 게 없죠. 털어봤자 먹을 게 나와야 그들을 공략을 할 텐데 신흥국들이 얼마나 돈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보는 것은 중국은 직접적으로 지금 위안화에 대한 수요를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직접 공략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중국이 천명을 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1대1로 정책이 있었죠. 신흥국들을 중국 기반으로 끌어들이겠다라는 정책인데 미국이 이런 신흥국들을 대상으로 뭔가
양털깎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간혹 이제 뭐 통화 사업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이런 미국과의 통화 사업을 통해서 언제든지 뭐 이런 금융 안정성을 확대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실 수 있지만 사실 가능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신흥국들과 지금 미국이 통화 사업을 체결할 여지도 없고 지금 미국은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상황에서는 더욱더 통화 사업에 대한 실익이 미국은 없는 것이죠. 관심도 없습니다. 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 상황은 제가 지속해서 언급을 드리지만 금융 사업에 있어서는 금융 비즈니스에 있어서는 적자를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에서는 미국이 관심도 없고 움직이지 않죠. 그러니까 통화 수업으로 인한 뭐 이런 금융시장의 안정화는 기대하는 게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라고 보여지고요. 결국 이런 상황에서 각 국가 중앙은행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아까 말씀드린 미국 국채를 일제히 팔아버리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런 미국 국채를 내다 파는 중앙은행들이 이렇게 나타난 것이고요. 뭐 이렇게 팔면서 달러를 이렇게 축적했기 때문에 또 강달러가 계속적으로 이어진 현상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달러 인덱스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화폐는 유로화죠. 최근 유로 약세가 계속 이어져 왔고 저는 사실 유럽 증시가 강세를 이어간 부분은 이런 유로 약세 현상도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내막을 좀 들여보면 유럽의 이제 명품주 몇 개 종목이 증시를 끌어올렸다라는 주장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유럽 경제와 주식, 증시와는 다소 거리감이 있다. 뭐 이렇게 보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유럽 경제를 증시가 탄탄하다고 해서 뭐 100% 상관성이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뜻이죠. 유럽 재정 위기가 뭐 전혀 해소된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 유럽 재정 위기를 비롯한 뭐 일본 부채 또는 뭐 신흥국들의 뭐 외환 위기 등등의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연준의 스탠스를 쭉 보게 되면 미국 달러에 대한 의심은 절대 하지 마라라는 항상 경고한 입장이죠. 예전부터 미국 달러에 대한 의심이 좀 팽배했던 몇 가지 굵직한 사건들이 있었죠. 뭐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금태환, 이제 가능했던 달러의 이제 닉슨 쇼크로 인해서 달러 지위가 상당히 좀 휘청거렸던 시기가 한 번 있었고요. 그때는 이제 금을 이제 금태환이 폐지가 되면서 종이 쪼가리 아니냐 뭐 이런 분위기가 팽배했던 시절도 한 번 있었고요. 이후에는 이제 사우디 유가를 달러로 결제하면서 페트로 달러로 이렇게 유지하는 정책을 강행했죠. 근데 지금 보시면 미국과 사우디가 그렇게 사이가 좋진 않죠. 빈살만과 지금 미국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미국의 결정은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또 하나 보고 있는 게 결국에는 지금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생산력, 그러니까 첨단 기술을 미국이 달러의 지위와 또 연결하려는 움직임이 조금 감지된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또 하나 각국의 자국의 통화를 발행할 수 있는 그 한도가 결국에는 미국 달러가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느냐, 즉 외환 보유액에 따라서 각국의 통화 정책의 한도가 결정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뜻이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달러의 지위가 아직까지도 견고히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미국과 사우디가 분위기가 좋지 않다. 그래서 예전만큼 미국 달러에 대한 수요가 줄었다. 뭐 미국 달러에 대한 의심을 한다. 이런 것은 너무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너무 과도한 해석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뭐 그런 의심에서 생겨난 게 사실 비트코인이죠.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관련된 영상도 제가 따로 만든 게 있으니까 한번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미국 연준은 각국 중앙은행들의 자체적인 통화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미국 달러가 예전에 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외환 보유액을 미국 달러와 이렇게 일치시켜서 지금 달러의 지위를 견고히 하고 있다는 뜻이죠. 다시 한번 지금 상황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그런데 미국의 경제의 펜더멘트는 상당히 강합니다. 미국 주식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달러가 필요하겠죠. 게다가 지금 큰 손이라고 할 수 있는 엄청난 자산가들은 미국 국채가 4%입니다. 지금 부도 걱정이 없고 안정적인 확정 수익이 4%예요. 이 자금이 주식으로 갈까요? 글쎄 뭐 가려는 수요는 있겠지만
큰 손들의 묵직하게 움직이는 자금은 지금 10년물 채권 국채에 관심이 상당히 많겠죠. 그런데 이렇게 투자를 하려면 또 뭐가 필요합니까? 달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달러가 필요한 상황이 이어지는 것이고 미국의 강달러 현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현상이고요. 여기에 뭐 바이든이든 뭐 트럼프든 미국의 리쇼링 정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생산 기지를 끌어 들어오고 있죠. 인건비 비싸든 말든 미국은 상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효율적인 생산이든 뭐든 미국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메이드 인 아메리카가 아니면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아주 강경한 의지를 지금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달러 수요를 더 강하게 만들고 있죠. 여러 가지 상황은 미국 달러를 의심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는 연준의 강력한 의지가 엿보이고요. 이는 자연스럽게 각국 통화의 상대적인 구매력 약화로 이어지는데 이게 지금 현재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과 어느 정도 상쇄가 되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보시면 미국은 강달러로 지금 유럽 여행을 많이 다니죠. 뭐 지금 1유로 1달러가 어느 정도 고정화되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세계 시장 가서 서비스라든지 상품을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수 시장을 더 안정화하거나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강달러가. 더불어서 달러 자산, 달러 표시로 된 자산에 대한 투자 매력이 계속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 주식을 사려는 수요, 미국 채권을 사려는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미국 자산 시장의 안정화를 어느 정도 가져올 것이고요. 이 얘기를 조금 쉽게 하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의 위험은 미국이 아닌 기타 주변 국가, 아까 신흥국 또는 개발도상국 등을 언급했고 유럽의 재정 위기도 언급했죠. 일본도 뭐 심각합니다. 뭐 이런 나라들로 이전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오로지 미국은 견고해지고 주변 국가들이 가난해지는 그런 정책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지금 각국 은행들이 미국채의 순매도 현상은 지금 결국에는 신흥국들의 경제 위기를 조금 더 불러올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이라고 보여지고요. 뭐 마찬가지로 유럽의 이제 재정 위기도 뭐 완전히 해소된 부분도 아니고요. 개발도상국들의 부채 위기도 여전히 심각합니다.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게다가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일본처럼 YCC 정책을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좀 나오기도 하죠. 지금 보게 되면 이게 YCC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상한을 그러니까 10년물 장기채의 상한을 정한 겁니다. 그 이상 넘어가게 되는 경우는 연준이 일본은행이 무조건 매입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부채를 무조건 매입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주장도 지금 솔솔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사를 보시면 결국에 지금 금리를 올려서 미국 부채의 차입 비용, 그러니까 부채 비용, 그러니까 이자가 너무 높아진다. 이게 나중에 부담이 된다라고 이렇게 지금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 거고요. 부채 비용을 우려할 정도로 지금 힘든 상황이라면 주변국들은 매우 심각하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당장 무역결제 대금을 위해서 달러가 필요해서 중앙은행들이 뭐 내다 팔은 미국 국채는 결국 미국 국채 수요에 대한 시장 왜곡이 아니고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당장 현금이 필요해 핵심 자산을 파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달러가 조금 안정화되거나 금리 인하가 조금 더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연준의 고강도 긴축이 어느 정도 속도 조절에 나선다면 역으로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가장 먼저 사들여야 하는 자산이 미국 국채라는 뜻이고요. 뭐 누누이 계속 강조드리지만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의 수준은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변함없이 유지하고요. 덧붙여서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 4% 영역 부분 뭐 요 정도 되겠죠. 이때 한 3번 정도 이때는 최종금리가 미국 연준의 최종금리가 제가 보기에는 5.5%를 시장에서 반응한 수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준금리가 5.5% 가는 거 아니냐 하는 의심으로 시장이 반응했던 수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준금리가 5.5%로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더 지속적인 상승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5.5%가 넘어서 5.75, 뭐 6%가 가면 그때는 뭐 좀 더 올라가겠지만
지금도 충분히 시장 경제와 전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의 유동성 문제를 좀 들여다보면 가능하기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각국 중앙은행들이 미국 국채를 파는 그런 내막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고요. 개인적으로는 미국 10년물 국채에 투자를 하는 건 미국 연준에 투자를 하는 그런 생각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나 각국 중앙은행들이 미국 국채를 팔아버려서 순매도해서 미국 국채에 대한 수급이 불안정해진다 이렇게까지 논란을 확대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